김 팀장님, 퇴직하시면 저희 회사로 오십시오. 잘 모시겠습니다. 와. 30년간 중견기업 팀장으로 일한 남자. 거래처에서는 김 팀장님 하며 떠받들었지만 퇴직하자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를 쓸모없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62세, 6평 원룸. 편의점 야간 알바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가 한 여성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직함이 사라지면 사람도 사라진다는 걸 배운 남자가 62세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으로 살게 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가슴이 뭉클해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초보 유튜버인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재훈. 올해 62세입니다. 30년간 중견 건설자재 회사에서 구매팀장으로 일했습니다. 직원 15명을 관리하고 거래처만 200개가 넘었죠. 새벽 6시 출근, 밤 10시 퇴근.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삶. 일주일에 서너 번은 거래처와 회식.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늘 자정이 넘었습니다. 아내에게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정년까지만 버티면 우리도 좀 살 수 있어. 좁은 아파트, 자식들 대학 등록금, 시댁 병원비. 제 월급은 늘 어디론가 흘러갔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정년하면 달라질 거야. 그동안 고생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정년 6개월 전부터 거래처 사장들이 슬슬 연락을 해왔습니다. 김 팀장님, 퇴직하시면 우리 회사 고문으로 오시죠. 팀장님 인맥이면 매출 2배는 올릴 수 있어요. 연봉 5천 드릴게요. 팀장님, 우리가 새로운 사업부 만들 건데 팀장님 모시고 싶습니다. 대우 잘해드릴게요. 김 팀장님이면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랑 같이 하시죠. 진지하게 의논드리고 싶습니다. 회식 자리마다 그런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퇴직해도 일자리 걱정은 없을 것 같아. 다들 오라고 하네. 아내가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연금만으로는 빠듯할 것 같았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퇴직식 날, 회사에서 준비한 송별회에 거래처 사장들이 여럿 참석했습니다. 김 팀장님, 30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계에 큰 별이 지시는군요. 아쉽습니다. 퇴직하셨다고 남이 되는 건 아니죠.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꽃다발과 선물이 쌓였습니다. 한 거래처 사장이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김 팀장님, 다음 주에 한번 뵙죠. 우리 회사 건 진지하게 의논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든 꽃다발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30년 성실하게 일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겠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아내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도 보지 않고 말했죠. 꽃 버리지 말고 화병에 꽂아놔. 물 갈아주는 것도 당신 일이야. 그게 제 퇴직 후 첫 대화였습니다. 퇴직 다음 주, 거래처 사장들에게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아마 다들 바쁘겠지. 곧 연락 오겠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김재훈입니다. 아, 김 팀장님, 잘 지내시죠?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건 어떻게 되었나 해서요. 아, 그게 말이죠.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져서요.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중에 여건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럼 수고하세요.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른 거래처에도 연락했습니다. 김 팀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잘 지냅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아, 그게요. 본사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났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 미팅 들어가야 돼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정식 제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통화 목록에는 제가 건 전화만 가득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어느 날 옛 거래처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문득 궁금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입니다. 사장님 계신가요? 직원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네. 사장님은 지금 출장 중이세요. 그렇군요. 그럼 명함 하나 놓고 갈게요. 전화 좀 부탁드려요. 네, 전달하겠습니다. 그 직원의 눈빛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밖으로 나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했던 건 김재훈이 아니었습니다. 중견기업 구매팀장 김재훈이었던 겁니다. 납품 결정권을 가진 사람, 발주서에 사인할 수 있는 사람, 돈이 되는 사람. 이제 그 직함이 없는 저는 그저 62세 퇴직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은 인맥이라고 믿었던 것들, 김 팀장님하고 따르던 사람들, 퇴직하면 우리 회사로 오세요 했던 약속들, 모두 신기루였습니다. 퇴직 2개월 차, 아침 7시 습관처럼 일어났습니다. 갈 곳이 없는데도 몸이 먼저 일어나더군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일어나 친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우리 남편? 집에 있어. 하루 종일 빈둥빈둥. 거래처에서 오래요? 천만에. 말만 그렇게 하고 아무도 안 데려가더라. 30년 일했으면 뭐해요. 인맥도 별로인데. 그러게. 립서비스였나 봐. 에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떨렸습니다. 아, 남편 왔네. 끊을게. 아내가 전화를 끊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예요? 글쎄, 청소 좀 하고 저녁 준비 도와주고. 청소는 됐어요. 어제 당신이 한 거 내가 다시 했어. 저녁도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나가 있든지 방에 있든지 해요. 발표요. 알았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구나. 회사에서는 퇴직자, 거래처에서는 필요 없는 사람, 집에서는 귀찮은 존재. 62년을 살았는데 이제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퇴직 3개월 차, 저는 아내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고 청소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아내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다기에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거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창문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오전 10시 땀을 뻘뻘 흘리며 마지막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점심쯤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청소한 거실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청소했어. 오늘 친구들 온다며? TV 밑에 먼지 그대로고 소파 쿠션도 안 털었네. 창문에 물자국 남았고 당신이 하면 내가 2번 일해야 돼. 그냥 하지 마요. 방해만 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안해. 다시 할게. 됐어요. 나가 있어요. 친구들 오기 전에 내가 다시 할 테니까. 제발 좀 방해하지 말고.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11월 끝자락.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손을 비볐습니다. 30년간 회의실에서 거래처 사장들과 악수하던 손. 이제는 아내에게조차 방해가 되는 손이 되었습니다. 퇴직 5개월 차. 어느 날 저녁 아내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부족해요. 연금이 280만 원인데 부족해? 손주 장난감 사주고 딸 차 보험료 내주고 아들 결혼자금 모아주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당신 취미 생활비는 당신이 벌어서 쓰세요. 취미 생활비? 낚시질, 서예, 기타. 그거 하는데 한 달에 얼마나 쓰는데요? 그 돈이면 손주 옷이라도 사주죠. 그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10만 원이 적어요? 아내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오래요? 인맥 자랑하시더니 아무도 안 데려가던데요.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 그 정도 사람인 거 나는 알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일을 구해보지. 그래요. 아파트 경비라도 알아봐요. 62살이면 아직 젊잖아요. 남들은 다 일하는데 당신만 집에서 빈둥거려요? 거래처에서 연봉 5천 준다고 했으면서 왜 안 갔어요? 아, 애초에 거짓말이었나? 거짓말 아니야. 그냥 연락이 안 와서. 그러니까 인맥이 없다는 거잖아요. 30년 일하고 남은 게 뭐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습니다. 연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초라해진 걸까요? 퇴직 8개월 차. 딸 가족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사위, 딸, 손주 둘. 저는 아침부터 장을 봐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밥을 먹는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죠. 고기를 굽는데 아내가 옆에서 계속 지적했습니다. 불 너무 세요. 고기 타겠어. 양념 더 발라요. 싱거워. 저기 상추 좀 더 가져와요. 빨리요. 저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식사 중 사위가 물었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아버님? 응, 집에서. 집안일 돕고 그러지. 아, 그러시구나. 거래처에서 일 제한 없으셨어요? 퇴직 전에 다들 모셔가고 싶다고 하셨다던데. 그 말에 아내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투였습니다. 그게 다 립서비스죠, 뭐. 막상 퇴직하니까 연락 하나도 없어요. 30년 일하면서 제대로 된 인맥 하나 못 만들었어. 집에만 있으면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리고 연금만 축내고
나만 지겨워 죽겠어. 딸과 사위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손주들은 영문도 모르고 킥킥거렸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목에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30년 성실하게 일한 제 인생, 자식들 뒷바라지한 제 세월,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전화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엄마가 요즘 계속 저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당하고 사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엄마 친구들한테도 맨날 아빠 욕하고. 그런데 오늘은 너무 심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래처에서 안 데려간 게 아빠 잘못이에요? 아빠가 30년 성실하게 일한 건데 엄마는 항상 아빠를 무시해요. 아빠가 행복하지 않은 거 우리가 모를 것 같아요? 미안하다. 왜 아빠가 미안해 하세요? 아빠, 그냥 아빠가 원하시는 대로 사세요. 우리는 아빠 편이에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조정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아내도 더 이상 저와 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죠? 연금 절반만 꼬박꼬박 넣어주면 돼요. 당신도 이제 편하게 사세요.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30년 함께 산 사이인데 남는 건 돈뿐이더군요. 아파트는 아내에게 주고 퇴직금과 예금을 나눴습니다. 제 통장에 남은 돈 4,800만 원, 월 연금 수령액 140만 원, 절반 지급 후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62세 나이에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래처에서도 집에서도 필요 없는 사람 취급받느니 작은 방에서라도 나로 살고 싶었습니다. 전셋집을 알아봤습니다. 3천만 원 전세로 6평짜리 원룸을 구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와 책 몇 권, 회사 재직 시절 받았던 공로패와 감사패, 이걸 보니 씁쓸했습니다. 30년 일하고 남은 게 이것뿐이구나. 첫날 밤, 작은 방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미니 냉장고. 너무 좁아서 답답할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여기는 내 공간이구나. 다음 날 아침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 앞에 섰습니다. 버튼이 너무 많았습니다. 표준, 빠른, 울, 탈수.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유튜브를 켰습니다. 세탁기 사용법. 검색해서 영상을 보고 따라했습니다. 세제를 넣고 버튼을 누르니 드르륵 소리를 내며 세탁기가 돌아갔습니다.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 빨래를 돌렸습니다. 회사에서는 구매팀장이었지만 집에서 빨래 한 번 해본 적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통장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연금 140만 원, 전세 관리비 10만 원, 식비, 통신비, 교통비. 빠듯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봤습니다. 60대 채용 검색, 경비, 청소, 주차 관리. 그러다 동네 편의점 공고를 봤습니다. 야간 알바 구함. 시급 9,860원. 망설였습니다. 30년간 중견기업 팀장이었던 사람이
편의점 알바를.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점주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데 야간 근무 괜찮으세요? 네, 건강합니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점주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시죠. 힘들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첫 출근 날, 밤 10시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낮 시간대 알바생이 인수인계를 해줬습니다. 아저씨? 아, 새로 오신 분이시구나. 저 대학생인데 이번 주까지만 하고 그만둬요. 포스기 이렇게 쓰는 거고. 20대 초반 여학생이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바코드 스캔, 결제, 담배 진열, 도시락 유통기한 확인.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혹시 천천히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 네. 그럼 메모하세요. 저는 수첩을 꺼내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30년간 구매 계약서에 사인하던 손으로 이제 도시락 유통기한을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혼자 남았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김 팀장님?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옛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팀장님이 왜 여기서? 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편의점 알바를 요즘 이런 일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시구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술을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30년간 김 팀장님 소리 듣던 사람이 이제 편의점 알바로 보이는 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점주가 물었습니다. 계속하실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첫 주 치고 괜찮으셨어요. 실수도 있었지만 성실하신 게 보여요.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30년 회사 생활에서 성실하다는 말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은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2주차 포스기 오류를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도시락 진열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3주차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새벽 5시쯤 오는 택시기사님. 아저씨, 오늘도 수고하세요. 네, 안전운전하세요. 그 짧은 인사가 좋았습니다. 한 달 차,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28만 원.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간 월급을 받았지만 이번 월급이 가장 값졌습니다. 62세에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침 6시 교대 시간 낮 시간대 근무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단정한 머리, 부드러운 인상. 안녕하세요. 저 오늘부터 낮 시간 근무해요. 유진숙이라고 해요. 아, 네. 김재훈입니다. 야간 근무 힘드시죠? 수고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가 너무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김 팀장님 부르다가 퇴직 후엔 연락조차 없었고 집에서는 당신하며 무시당했는데 이 낯선 사람이 건네는 수고 많으셨어요 한마디가 이렇게 가슴에 울릴 줄 몰랐습니다. 인수인계를 하면서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제 손님 많았어요? 새벽 2시쯤 단체로 왔었어요.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오늘 푹 쉬세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 하지만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투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날 이후 교대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진숙 씨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하나 드세요. 퇴근하시기 전에. 아, 감사합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른 아침 조용한 거리. 재훈 씨, 편의점 일은 처음이세요? 네. 퇴직하고 나서 시작했어요. 저도요. 남편 잃고 나서 시작했죠. 진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갔어요. 자식들은 다 멀리 나가 있고 외로워서 시작한 일인데 이제 익숙해졌네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일하면서 사람들 만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요즘 그래요. 일하는 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진숙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잘하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교대 시간에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3개월째 어느 날 포스기 오리로 당황하고 있을 때 진숙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재훈 씨, 괜찮으세요? 점주한테 연락 왔던데. 아, 네. 포스기가 갑자기. 차분하게 하세요. 매뉴얼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낮에 점주님한테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차분한 목소리에 마음이 진정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전화를 끊고 차분히 매뉴얼을 봤습니다. 해결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숙 씨가 물었습니다. 어제 포스기 괜찮았어요? 네, 덕분에 해결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다행이네요. 진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훈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눈빛 보면 알아요. 무슨 일 있으셨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혼한 것, 6평 원룸에서 혼자 사는 것, 거래처에서 연락이 끊긴 것, 처음으로 혼자 살림을 꾸리는 것. 진숙 씨는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네. 근데 요즘은 괜찮아요. 이렇게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진숙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남편 잃고 나서 한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더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죠. 사람들 만나고 일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우린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4개월째 어느 주말 진숙 씨가 제안했습니다. 재훈 씨,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되세요? 네. 왜요? 근처 공원에 국화 축제 한대요. 혼자 가기 심심해서 괜찮으시면 같이 가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괜찮은 건가?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좋아요. 일요일 오후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진숙 씨는 옅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 편의점 유니폼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 새로웠습니다. 오셨네요. 늦은 건 아니죠? 아니요. 제가 일찍 왔어요.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국화가 만발한 길. 예쁘네요. 그러게요.
작년에도 왔었는데 올해는 더 예쁜 것 같아요. 우린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걸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30년 회사 생활 동안 거래처 사장들과 골프장에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걸었던 시간들.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5개월째 어느 날부터 출근길에 진숙 씨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오늘도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 밤 근무가 끝나고 진숙 씨를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진숙 씨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밥 먹으셨어요? 김밥 좀 많이 샀는데 나눠 드실래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좋아요. 편의점 뒤편 휴게실. 진숙 씨가 싸온 김밥을 나눠줬습니다.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새벽에 심심해서 만들었어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입맛에 맞으시면 다음에 또 해올게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나 진숙 씨를 좋아하는 건가? 62세에 무슨 하지만 이 감정은 뭐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진숙 씨와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그냥 친절한 건데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 어느 주말 딸이 원룸에 놀러 왔습니다. 아빠, 요즘 표정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편의점에서 괜찮은 분을 만났어. 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정말요? 응. 낮 시간 근무하시는 분인데 같이 공원도 가고 이야기도 나누고.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좋으시면 만나보세요. 근데 내가 너무 착각하는 건 아닐까? 아빠, 그분도 아빠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빠 진지하시고 성실하시고 좋은 분이시니까. 그래도 나 이혼남이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빠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엄마랑 살 때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거래처에서도 무시당하고 집에서도 무시당하고. 아빠, 이제 아빠 인생 사세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용기 내보세요. 우리는 아빠 편이에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6개월째 용기를 냈습니다. 어느 일요일 진숙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숙 씨, 다음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저녁 드실래요?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토요일 저녁, 조용한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진숙 씨, 제가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고민이세요? 저 요즘 출근길이 기다려져요. 진숙 씨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아서요. 진숙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게 고민이세요? 네. 제가 혼자 착각하는 건 아닐까 해서요. 진숙 씨는 그냥 친절하신 건데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진숙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재훈 씨, 네.
저도요. 요즘 하루 중 교대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재훈 씨 얼굴 보는 게 좋아서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요? 네. 오랜만에 편하게 이야기 나눌 사람이 생겨서 요즘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62년 인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재혼이나 동거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소박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숙 씨는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경청하고 제 취미를 응원해 줬습니다. 오늘 기타 연습하셨어요? 들려주실래요? 서예 작품 정말 멋지네요. 언제 배우신 거예요? 유튜브 구독자 늘었다고요? 축하해요.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고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라고 말해주는 사람. 30년 회사 생활에서 거래처 사장들은 제가 팀장일 때만 김 팀장님 하며 따랐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는 제가 돈 버는 사람일 때만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진숙 씨는 아무것도 아닌 김재훈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줬습니다. 7개월째 되던 어느 날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거래처 사장이었습니다. 몇 달 전 제가 명함을 회사에 두고 나왔던 그 회사. 김 팀장님?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팀장 아닙니다. 그냥 김재훈이에요. 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요즘 힘듭니다. 사업이 안 돼서요. 그러세요? 네. 거래처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팀장님 부럽네요. 편의점이라도 일 있으시니.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퇴직 전엔 저를 김 팀장님이라 떠받들던 사람. 이젠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 팀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연락 주시겠어요?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서 조언 좀 구하고 싶습니다. 연락처는 그대로입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가 나가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은 참 묘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6평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도 계속하고 있고요. 통장 잔고는 여유롭지 않지만 마음은 풍요롭습니다. 낮에는 기타 연습을 하고 서예를 씁니다. 유튜브에 제 서예 작품을 올리는데 구독자가 1,500명이 넘었습니다. 주말에는 진숙 씨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소박한 식사를 하고 그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제는 딸네 가족이 원룸에 놀러 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제가 직접 차린 밥상에 다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리 진짜 맛있어요. 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팀장님이 아니라 김재훈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30년 회사 생활. 거래처 사람들은 제 직함을 좋아했지 저라는 사람을 좋아한 게 아니었습니다. 퇴직하니 모두 연락이 끊겼죠. 30년 결혼 생활. 아내는 돈 버는 남편을 필요로 했지
김재훈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퇴직하니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죠.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오래 함께 살았다고,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을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시작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62세에 시작한 제 두 번째 인생.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는 매일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관계란 직함도 돈도 지위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주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재산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2배가 되었고 행복은 10배가 되었습니다. 62세.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